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피터 노트북의 구체적인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에 1 더하기 2 해서 Shift 엔터 3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셀에 코드를 입력하고 결과가 나왔고요. 첫 번째 코드의 입력과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에딧 모드와 커맨드 모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셀 안에 이렇게 마우스가 있을 때는 이것을 에딧 모드라고 하는데요. 에딧 모드는 이렇게 셀의 테두리가 파란 선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에딧 모드에서는 셀 안에 코드를 입력하거나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셀 바깥으로 움직여서 외부를 클릭하면 커맨드 모드로 바뀝니다. 이 커맨드 모드에서는 셀을 추가, 삭제, 이동하는 등 노트북의 구조를 변경하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에딧 모드와 커맨드 모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할 때는 헬프 들어가서 키보드 숏컷을 보시면요. 자, 단축키가 나오는데 다양한 단축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을 보면 A, 이제 어떤 셀의 위에다가 셀을 삽입할 때, B는 밑에다가 셀을 삽입할 때, 그리고 C, 셀을 복사할 때, V, 붙일 때, 그리고 D가 두 개 있죠. 연속으로 D를 두 번 누르는 것은 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실습을 해봅시다. 이 셀 밑에 새로운 셀을 만들기 위해 커맨드 모드 상태에서 B를 누릅니다. 그럼 밑에 셀이 생성되죠. 다시 첫 번째 셀로 가서 이 셀 바로 위에 셀을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A를 누릅니다. 이 셀 위에 하나 더 만들고 싶다. A를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셀 밑에 셀을 추가할 때는 B를 누릅니다.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C 하면 복사가 되고 V 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셀을 선택할 때에는 이렇게 Shift한 상태에서 클릭하고 셀을 삭제할 때는 D를 두 번 누른다고 했죠. DD가 되는 것입니다. 단축키 사용하는 것 몇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에딧 모드와 커맨드 모드 사이의 전환은 커서를 셀 안으로 해서 클릭하면 에딧 모드, 셀 바깥을 클릭해서 커맨드 모드로 가는 것도 되고, 단축키를 사용해서 엔터 누르면은 에딧 모드, Escape, ESC를 누르면은 커맨드 모드로 갑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엔터, 에딧, Escape, 커맨드 모드. 에딧 모드인 상태에서 상단을 보면 코드 모드 혹은 마크다운 모드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코드 모드는 프로그래밍 언어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드이며, 마크다운 모드는 코드를 입력할 수 없고 텍스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셀로 넘어가서 여기에서는 2 더하기 3을 입력하는데 이것은 코드가 아니라 텍스트입니다. 따라서 마크다운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코드가 실행되어 5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 더하기 3이라고 입력한 그대로의 텍스트가 결과로 나타납니다. 셀은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자,
해당 셀을 마크다운 형식으로 변경하려면 단순히 M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것은 마크다운 모드로 전환하는 단축키입니다. 반대로 마크다운에서 코드로 변경할 때는 단축키가 Y입니다. Y를 누르면 코드로 바뀝니다. 다시 M을 누르면 마크다운, Y를 누르면 코드가 되죠. 코딩을 할 때는 코드 작성뿐만 아니라 제목이나 타이틀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 단축키를 눌러 마크다운 모드로 바꿉니다. 다음에 제목을 쓰는데요. 계산기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Shift Enter. 바로 사용해도 되나 글씨가 예쁘지는 않습니다. 마크다운에서는 해시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해시 기호를 1개에서 5개까지 추가하는데 해시 기호와 문자 사이는 한 칸 띄웁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글씨 크기에 맞는 제목이 생성됩니다. 해시 기호가 하나일 때 가장 크고 이는 주로 대제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해시 개수가 많아질수록 크기는 작아지고 중간 제목이나 소제목 등에 적합합니다. 4개, 6개까지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작은 글씨가 됩니다. 이제 제목행을 제일 위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셀 옆에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 무브를 시킵니다. 이것은 위로 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밑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위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두 칸은 DD로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제목과 코드 사이에 셀을 하나 삽입해서 사진 파일을 붙여 보겠습니다. 사진을 붙일 때도 이제 마크다운 상태에서 지금 이런 사진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이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 사진이나 그림도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파일 이름을 정하지 않았네요. 파일 이름은 계산기 실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중제목 내지 소제목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A를 해서 칸을 삽입하고요. 자, 마크다운으로 해서 해시 기호를 중제목이니까 1개보다 더 붙여야 되겠죠. 제목을 더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제목이 정해졌죠. 그리고 이제 제목은 아니고 단순한 스크립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단축키 A를 해서 셀을 삽입한 다음에 여기에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해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코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밑에다 셀을 여러 개 생성하고요.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지만 간단하게 변수를 사용한 계산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A는 1이라고 하고 이제 A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B는 2라 하고 B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C는 A 더하기 B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C를 출력하면 앞에서 A는 1로 할당되었고
B는 2로 할당되었기 때문에 C는 A 더하기 B를 하면 3이 출력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코딩 번호가 23456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A를 1에서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10으로 변경 후 다시 Shift Enter를 하면 이 코딩이 8번이 됩니다. 이 코딩이 이제 8번 코딩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7번 코딩 C를 다시 실행하면 C는 여전히 3입니다. 왜냐하면 6번 코딩에서 C가 A 더하기 B였는데 이 코딩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전의 A 값에 따라서 이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C는 A 더하기 B에서 변경된 A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8번 다음 이제 6번 코드를 실행하고 C를 실행해야 12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코딩 과정을 진행하며 각 코드 실행 시마다 할당되는 각 번호들은 실행 순서를 나타냅니다. 이 번호들은 코딩의 연속적인 흐름과 논리적인 전개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 코드 작성 및 결과물 제작 시에는 이 실행 순서를 고려하여 코드가 나열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딩 과정에서 코드의 실행 순서가 변경되어 번호가 무질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셀 이동 기능을 사용하여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쉽지는 않고요.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한 후 커널 옵션에서 Restart and Clear Output을 선택하여 모든 코드의 실행을 취소, 즉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 후 Restart and Run All을 선택하면 모든 셀이 순서대로 재실행되어 코드 번호가 다시 순차적으로 할당됩니다. 보시면 모두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코드를 취소,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셀을 Shift Enter로 실행해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보면 A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코딩 처음 배울 때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되는데 A는 10이라는 코드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실행하고 다음 B도 2라는 걸 실행해야 이 코딩도 실행되고 결과값도 반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 실행과 관련된 단축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드 실행을 다 취소하고 Help 들어가서 키보드 단축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Shift Enter를 많이 씁니다. 이는 그 셀을 실행하고 그 다음 칸으로 커서가 이동하는 것이죠. 이제 Control Enter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셀은 실행시키되 커서가 실행한 그 셀에 계속 머무를 때 쓰는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이 Alt Enter가 있는데요. 이것은 셀을 실행시키면서 아래에 빈 셀을 하나 더 삽입하는 코드입니다.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A는 10이죠. 여기서 이제 실행키 Run 버튼을 누를 수 있지만 보통 Shift Enter를 많이 쓴다 했죠. Shift Enter를 하면 A는 10, 1번 코드가 실행되었다고 표시되죠. 실행되고 커서는 다음 칸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Shift Enter가 아니고 Control Enter를 해보겠습니다. Control Enter를 하면 2번 코드가 실행되죠. 그런데 실행되고 나서 커서는 계속 2번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몇 번을 눌러도 반복해서 실행만 될 뿐이고 그 다음 칸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Alt Enter를 해보겠습니다. Alt Enter를 하면 8번 코드로 새롭게 코드가 실행되면서 밑에
빈 셀을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Shift Enter를 사용하면서 목적 쓰임에 따라서 Ctrl Enter, Alt Enter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파일을 저장을 하고 파일을 닫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홈 화면에서 보여지는 폴더를 보면 계산기 실습, 파일명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는 이 파일이 여전히 활성 상태, 액티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파일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닫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8번 코딩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10으로 출력이 됩니다. 쉽게 말해 앞에서 실행했던 코드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다르게 다시 저장하고 닫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가 붙어서 활성화 상태임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비활성 상태로 변경하기 위해서 러닝 탭 들어가서 셧다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계산기 실습 앞의 동그라미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들어가 봅니다. 다시 들어가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같지만 이 9번 코드를 실행해 볼까요? A가 이제 지정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즉 위에 있는 셀의 코드 번호들은 이제 그냥 보여지기만 할 뿐 지난번에 변수에 할당했던 그런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파일을 완전한 비활성 상태에서 새로 열게 되면 모든 코드는 이제 비활성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통상 파이썬 파일을 새로 열게 되면 커널에 들어가서 Restart and Clear Output을 눌러 초기화 상태로 돌리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